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세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고 최근에 화성에서 굉장히 어, 슬픈 일이 있어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참 힘든 환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전에 산업연수생부터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고용허가제가 생긴 이후로 벌써 20년 고용허가제가 된 지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솔직히 이제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각국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 그 부상 소식 또는 사망 소식을 굉장히 접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도 지게차가 움직이는데 근무하고 이렇게 돌아서다가 문제가 생겼던 친구도 알았었고 또 김포에 근무하던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제가 평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지냈던 친구인데 음, 이제 국내에서 어, 상해를 입고 나서 7월 중에 지금 이제 못 견디시고 이제 사망한 케이스들도 있었고, 최근에 화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근로자들이었겠죠. 생각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대한민국의 현 시스템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국내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기존에 E9 비자는 뭐 제조업, 어업, 농업, 축산업 상관없이 고용노동부 관할, 또 E8 계절 근로는 법무부 관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 소관부처로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쪽은 이제 관할 부처, 그리고 이제 노동부 쪽에서 담당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농업하고 축산 쪽은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E9 비자 중에서 어업적, 그다음에 E10 선원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이렇게 관할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서 각 부처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산하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전문성과 체계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느낌은 있고요. 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세 가지의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라든가 외국인 정책위원회, 또 다문화 정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한 뭐 가칭이라고 되어 있던데 외국인 다문화 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나인 비자 근로자들에 관련돼서 조금 더,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본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 그리고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는 정책본부에 정말 지침을 빨리 만들어라. 작년 12월부터 제가 올해 2월에도 또 한번 연락을 했던 건가요? 1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또 연락을 했을 때도 간과했던 부분들. 뭐 최근에 제가 52점, 72점 되어 있던 E74 비자 근로자의 연장하러 가면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K포인트 274에 대한 쿼터 문제가 있는데 지금 52점, 72점 가지고
E74 비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지침이 없고 연장, K포인트 274의 연장이라든가 근무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9월 25일 날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거의 6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법무부 관할로 되어 있는 E74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정책적인 요소들도 작용을 해서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알고 있지만 현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지 새롭게 만든 정책들만 진행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E9 비자 관련해서 K포인트 274로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영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정책본부에서 빨리 이 부분들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근무처 변경이라든가 또 연장에 관련된 부분 또 쿼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1345에 전화했더니 지금 52점 72점의 E74 비자 관련해서 연장 부분이 있지만 K포인트 274에 대해서 근무처 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 있느냐 1345에는 지침이 없는데 그냥 이전에 52점 72점에 근거해서 그냥 설명해 드리고 있다.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근무처 변경이라든가 저기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디템 비자로 변경한 다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장에 관련된 부분 연장이 이제 그 근무처 이제 변경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체변 자변이라고 많이 하는데 처리자격 변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쿼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는 본국을 떠났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을 좀 떠난 상태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불법 체류 하겠다. 뭐 그게 지금 뭐 해결도 안 되고 본인 잘못도 아닌데 정책본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쿼터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이 회사에서 52점 72점으로 E74 비자로 변경한 상태인데 본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K포인트 274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자, K포인트의 274 지금 좀 완화된 규정이 지금 E9 비자 근로자로 있다가 기간 연장을 이제 늦게 한 경우에 그 피해가 E9 비자 근로자한테 고스란히 갔었는데 그래서 단 하루라도 기간 연장이 늦게 된 경우에 K포인트 274 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4월 말인가요? 5월 말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침이 좀 바뀌었죠. 예,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3개월 미만으로 만약에 이 부분 그 E9 비자 연장을 3개월 미만으로 늦게 하더라도 3개월 미만이면 이제 K포인트로 갈 수 있게끔 이제 해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00만 원 이상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출입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일반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변경이 안 된 거. 요거는 뭐 지침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자, 작년에 2023년에 9월 25일에 이미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해 2024년 2월 1일부터 K포인트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뭐냐면 자 K포인트 지금 274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건 필수로 돼 있어서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폐업했어요.
그다음에 회사가 휴업했어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용주가 너 회사에서 일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근로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냥 이적 동의서를 발행을 해버리고 너 다른 회사 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1개월 이전에 너 회사를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너 다른 회사로 가. 그래서 이제 이적 동의서를 발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적 동의서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행해줘서 다른 회사 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에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74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이 비자 변경이나 연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 이적 동의서를 해버리면 너 합의를 된 거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고 이 경우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이제 근로자가 디템 비자로 변경이 안 됩니다. 관할출입국에 최근에 이제 근로자 잘못이 아닌데 회사에서 너 나갈래? 너 나가. 그래서 이적 동의서를 발행을 해줬고 근로자가 사인을 했어요. 출입국에 갔더니 너 부당해고라든가 휴업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 디텐 구직비자 변경 못한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떡하냐? 나 불법으로 간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자, 274 비자는 법무부 관할이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잘못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너 나가 하면서 이적 동의서를 발행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체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디템 비자를 못 가요, 출입국에선. 출입국에선 너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불법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휴업 폐업 같은 경우도 디텐으로 이제 사장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휴업 폐업해야 된다. 그러면 디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K포인트 274로 가능하느냐? 자, 1345는 지금 지침이 없으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 1년 이상 그거 없이 그냥 신청하세요라고 하는데 출입국에 가면 지침이 없다고 그래요. 어. 자, 요게 이제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D10으로 구직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없어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K포인트 274로 못 간다. 요게 지금 이제 출입국의 입장인데 왜 지침이 없냐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폐업이나 휴업이나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고 합의를 했더라도 이적 종료서를 주는 경우에는 274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제 개인적인 솔직히 D10으로 있는 상태에서 K포인트 274로 가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 쿼터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자, 쿼터는 뭐냐면 52점, 72점 사람들은 자, 한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20% 범위예요. 그래서 274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또는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30% 범위예요. 근데 이게 이제 52점, 72점이고 이제 K포인트로 바뀌면서는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한국인 수 플러스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수의 20%만 추천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쿼터가 274 쿼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인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인 3개월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과 그다음에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0%까지, 한국인의 50%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여기는 소수점 올림이고요. 예를 들자면 2.1이면 이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8이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라는 거는 30%하고 여기 50%라는 거는 이 1번을 충족시켜야 돼요.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다음엔 뿌리기업 같은 경우도 2명이 가능한데, 한국인이 없어도 중요한 건 한국인 플러스 외국인 수의 20% 안에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1.2라면 2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명이 가능한데, 만약 0.8이면 1명만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구 감소지역이나 뿌리기업도 1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전에 20% 범위 내에서 이제 1명만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예를 들면 4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10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30% 되기 때문에 한국인 6, 38, 1.8이니까 2명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전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1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5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범위가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다 K포인트로 해서 2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연장할 때는 조건이 뭐죠? 52점, 72점 연장 조건. 여기는 뭐? 반올림이었어요. 반올림. 그러다 보니까 5명밖에 없는 상황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K포인트로 따지면, 한국인이 콩 9명이기 때문에 2, 9, 18, 1.8이면 2명이 가능하고, 30%니까 5, 35, 1.5명이니까 2명이 가능한데, 이 사람 연장할 때는 50인 72점 연장할 때는 이전의 지침을 준용을 해요. 그러면 5명이 되면 1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E74가 1명이 있잖아요. K포인트가. 그럼 이 사람은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52점, 72점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뭐 최근에 52점, 72점으로 52점 이상으로 연장하는 근로자 연장 신청을 하면서 지금 K포인트 274에 쿼터에 대한 문제, 이 부분 얘기했더니 아직도 뭐 특별하게 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는 자변, 체류 자격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D10에서, 그러니까 K포인트에서 D10 그리고 K포인트로 가는 자변에 관련된 자격 변경에 관련된 지침이 없다. 세 번째로는 근무처 변경. 자, 회사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원래는 할 수 없는데 근무처 변경을 하게 되려면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를 구해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근무처 변경 허가에 대한 지침도 없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갈 때는 1년 이상 이 회사로 근무를 하는 조건인데, 회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이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조건인데,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에 이 회사 근무가 아닌 다른 회사 근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건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예,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아마 지금 52점, 72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K포인트 274 때문에 지금 쿼터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냥 30%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라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 또 근무처 변경인 경우에 본인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 1년,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다른 회사 가는 것도 허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D10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자, 휴업 폐업이나 근로자가 잘못이 아닌 경우, 이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이 아닌 경우, 뭐 다른 그 회사에 좀 매출액이 급감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K포인트 274에 그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요건을 없애고, 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게 되면 너무나 힘들다. 오늘은 K포인트 274의 근무처 변경, 또 D10 비자로 가고 또 K포인트 274로 가는 체류 자격 변경, 자변, 또 K포인트 274의 연장, 또 쿼터 문제 52점, 72점과
이 K포인트 24에 대한 쿼터 문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빨리 정말 이게 6월달 늦어도 7월달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9월달이고 실제로 6월달부터 9월 2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변경했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 이전에 이제 뭐 그전에 변경해가지고 끝났던 사람들 1분기에 비자 변경했던 사람들은 거의 연장이 안 된다. 2분기에 지금 비자 변경해가지고 6월 며칠 날 했던 사람들도 정말로 어렵다 지금. 6월이 다 끝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정책본부에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1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욕심을 내봅니다.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좀 힘 좀 주시고요. 출입국 이민 강의 12월, 1월 그리고 올해 4월 달 이론 강의 됐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캐포인트 274 또 F2 거주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영주권까지요.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포인트 74에 대한 근무처 변경,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근무처 변경, 체류 자격 변경, 연장 쿼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뤘고요. 이 강의가 제가 제시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상 비센코리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